실제로 투자는 무엇인가를 버는 게임이 아니라 실전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승률이 결정된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제2원칙은 투자의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필자의 판단과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 경험에 의한 이야기다.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 그 방향성이 맞는다고 판단을 했기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사실 투자에 조금 익숙해지고 어떤 가닥을 잡아가다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의 성공 수준은 투자의 태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투자의 태도가 잘 잡혀 있다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일반인들과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매우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투자의 태도가 익혀지고 나면 수긍이 갈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보상이 쏠쏠하다. 즉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도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많은 책들이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었나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투자의 태도 이야기를 빼놓는 것 같다. 태도가 갖추어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벌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테크닉을 갖추고 돈을 벌었다고 해도 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공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시장이다. 너무나 많은 투자 관련 책들이 이러이러하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안타까웠다.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많은 투자 책들이 말하지 않는다. 왜 소위 성공한 투자자와 대가들은 투자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공한 투자자들이 복리의 마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복리 싸움이고 복리라는 것은 일종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으로 해를 거듭하는 것에서 한 번의 마이너스 곱하기가 자산 증가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복리라는 것은 곱하기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경험, 즉 곱하기 수익과 나누기 손실을 한 번쯤 경험하고 시간을 누적해보면 나누기 손실은 그냥 한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의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앞선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 그걸 경험했기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투자의 제1원칙은 깨지지 않는 것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것은 우리를 이런 결론으로 이끌어준다. 많이 먹지 못해도 괜찮다. 한 해라도 마이너스 수익만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산 증식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수익률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속도를 줄이면 사고 확률은 낮아진다. 또한 안전마진의 중심 개념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사실 안전마진이란 단어를 들으면 저건 또 무슨 개념이지 하고 고민을 할 초보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별게 아니다. 깨져본 사람들이 그 깨지는 게 너무나 싫었기에 안 깨지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정도까지 낮아진 가격의 주식에 접근하면 먹는 건 둘째치고 깨질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언가 심오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도 깨지기 싫어하는 투자의 선배들이 작게 먹더라도 안 깨지기만 하면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발해낸 개념과 단어로 생각하면 되겠다. 안전마진이란 못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안 깨지련다. 시간은 내 편이다. 그리고 이 가격이면 분명 먹는다라는 투자 철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사실 이 개념이 투자에 막 임하는 투자자들에겐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투자를 수익을 내려고 하지 깨질 걸 걱정하고 한다고. 먹을 생각을 해도 부족할 때에 안 깨질 생각만 하다니 좀 이상한데라고 말이다. 안전마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다양한 운전자들이 있다. 그들 중 최고의 운전자는 아마 카레이서들이 되지 싶다. 카레이서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수백 킬로에 이르는 속도에서 차간 간격이 겨우 몇 미터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서로 사고가 나지 않고 달려나간다는 것 아니겠는가? 고속도로에서 200km/h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서 앞차와의 차 간격을 2m 정도로 두고 달린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다. 이런 극한을 카레이서들이 하는 것인데 카레이서들이 실제 도로에서도 이렇게 달릴까? 카레이서들이라고 해도 실전 도로에서 이렇게 달릴 때 사고 없이 달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안전마진은 이런 고도의 운전기술을 추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완전한 방어운전을 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남들이 나를 추월하든 말든 나는 가장 안전한 차선에서 사고가 안 날 만큼의 속도로 누가 나를 치지 않을까 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서 하는 운전 말이다.
남들이 보면 상당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느리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느릴까? 카레이서처럼 달리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주 작은 접촉사고라도 한번 난다면 과연 그 차는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반면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카레이서처럼 빠른 운전이 평소에 여러 번 빨리 목적지에 도달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난다면 총시간당 마일리지는 느리게 운전한 방어적 운전자보다 빠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간다고 할 때 누가 가장 빠르게 도착을 하게 될까? 자전거를 타면서 처절히 느꼈던 대목 중 하나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고 없이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다. 아무리 빨라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어서는 빠르게 도착하기 어려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차는 차가 막히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쉬지 않고 달린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수익이 안 나는 것은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사고가 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고가 날 경우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고사하고 차를 레카에 끌고 수리까지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 여행을 다 망칠 수도 있다. 심지어 사고가 심할 경우 목적지 도달은커녕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데 투자도 이와 같다. 사고를 크게 당하면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고가 치명적일 경우엔 아예 투자의 세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쫓겨나거나 퇴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지름길 중 하나가 레버리지 사용이다. 스포츠카를 잘 몰 수 있는 전문 카레이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용 사용은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전문 카레이서도 레이싱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의 패닉 때 전문 카레이서들 중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체력이 받쳐준 카레이서들은 금방 회복을 했지만 말이다.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의 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복습을 해보면 현금은 투자의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은 이제 너무 이야기해서 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웠더라도 마음엔 스며들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파심해하는 이야기다. 속도를 늦추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투자에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왜 없겠는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다. 시장의 악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촉수를 강화하면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시장 흐름이 체크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진다고 판단을 했을 때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을 익절이든 손절이든 빠르게 정리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이런 투자자는 속도를 일정 수준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여러 시간 훈련을 통해 확실한 시장에 대한 촉이 길러져야 한다. 보통의 영역이 아님을 꼭 기억해 줬으면 싶다. 물론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한 시점에서 내 판단이 틀렸으면 바로 다시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유연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 흐름에 민감한 것이 자산운용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첨언한다. 게다가 거꾸로 하면 자산은 무덤을 향해 갈 것이다. 사실 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아닌 현금을 가지고 투자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것만으로도 초보 투자자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영역은 투자 초보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는 게 더 맞겠다. 여기까지도 아주 만만치 않은 게임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단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단계에 접어들 방법을 익히면 투자 성공에 좀 더 근접하게 될 것이다.